자, 오늘 보실 추나는 중국의 것이에요. 중국의 추나는 충궁비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충궁은 이제 동궁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왕들, 왕족들과 귀족들, 굉장히 부자들, 유지들이 공유하면서 성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뭐 그랬던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1920년대 청나라 말기쯤 비단에 그려진 추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머리 모양 변발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이 청나라 시대에는 이렇게 옷을 다 입고 하는 섹스가 유행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부잣집 같아 보이죠? 보이기도. 여기도 보면 굉장히 예민하게 섬세하게 막 그려져 있죠. 보통 다른 추나들이 이렇게 두 사람의 섹스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화려하게 그렸어요. 여기 보면 이 여자는 지금 발그레해서 뭔가를 이렇게 부여잡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느끼는 듯한 그런 표정이고, 이 남자는 지금 이 여자의 표정을 보면서 뭔가 하고 있죠. 한 손은 지금 여자의 성기를 자극하고 있어요. 애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뻗어져 있는 이렇게 다리가 쭉 뻗은 걸 보니까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 남자의 손에는 아주 작은 발이 쥐어져 있어요. 이 발을 오늘은 얘기하고 싶어요. 이 발은 지금 이 남자가 잡기에도 굉장히 앙증맞게 이렇게 작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중국의 전족입니다. 조그만 여자의 발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를 흥분시키는 굉장히 섹시한 부위라고 되어 있고, 서양에서도 그 작은 구두를 신은 여자의 발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어떤 성적인 제안을 받아들인다거나 유혹하는 그런 것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알겠지만 발에는 모든 신경들이 다 있어서 발의 어디를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자극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족은 여자의 발을 칭칭 동여매서 아주 작게 만드는 그런 풍습이죠. 아주 지독하게 잔인한 풍속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성 할례에 못지않게 여자가 전족을 만들려면 한 동이의 눈물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왕이자라는 사람이 쓴 중국의 성문화를 보면 전족은 남당의 군주인 이후주가 자기를 사랑하던 비빈 요량의 두 발을 하얀 비단으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초승달처럼 만들어서 금년대 위에서 춤을 추도록 한 데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송나라는 여자의 가날품을 굉장히 아름다움으로 여겼기 때문에 전족이 송나라 때부터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했고, 남자들의 환타지, 성적 환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천년 가깝게 유행한, 그래서 1900년대 초까지도 전족을 한 여자들을, 중국 여자들 많이 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청나라에 이르러서는 만주족이 한족 여자 중심으로 이 전족이라는 게 여성의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습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자들이 앞서서 자기 다리를 묶었고, 오히려 만주족 여자들한테까지도 굉장히 유행이 됐던 그런 풍속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첩이나 기생이 그렇게 자기 발을 묶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귀족 부녀자들이 남자의 어떤 판타지에 부응해서 발을 동여매는 유행이 되었어요. 이 전족을 하면 혼자 걷기가 어려워서 누군가 부축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마 더 있는 집 여자들의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집의 여자라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다라고 보는 거죠. 이 전족을 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뒤꿈치를 들고 살짝 걷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걷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조그만 발로 이 몸을 다 지탱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엉덩이나 허벅지나 이 음부의 괄약근이 발달을 해서 남자들한테 성적으로 굉장히 쾌감을 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혹자는 여자들이 중국에 굉장히 부족해갖고 다리를 칭칭 동여매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전족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성적 쾌감에 대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남자들은 이 발에 대한 페티시를 굉장히 발달시켰는데, 전족을 해서 꽁꽁 묶으면 발에서 되게 꼬릿꼬릿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향기를 맡고 발과 발 사이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그 부분에 음경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그렇게 뭐 술을 이렇게 씻어서 먹기도 하고 어떤 것을 풍류라고 했냐면 한량들이 모여서 그 삼촌금년이라고 하면 진짜 요만한 9cm밖에 안 되는 비단신, 그러니까 여자가 신었던 비단신에 술을 부어서 먹는 그것을 굉장히 풍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걸 보면 남자들의 절대 후각, 미각, 이건 환타지, 상상력, 성적 취향 이것에 비해서 이것의 위력에 완전히 그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옛날에 제가 중국 영화를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는데 공리라는 여배우가 나왔던 홍등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실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공리가 여러 명의 후첩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이 부호가 오늘은 저 여자하고 내가 밤을 보내겠다라고 지목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지목된 여자의 그 전족으로 꽁꽁 묶은 그거를 풀고 그리고 그 발을 이렇게 따뜻한 물로 씻기면서 그 준비를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따뜻한 물에 이렇게 발을 넣고 발을 씻겨주니까 그 공리의 표정이 너무 몽롱하고 너무 황홀한 표정을 져서 그때 참 이상하다. 뭐 발을 씻겨주는데 저렇게까지 저런 표정이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로 오르가즘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전족을 해서 남자들도 성적으로 쾌감을 느끼고 또 여자들도 나름대로 그런 어떤 묶였던 부분이 풀리면서 그런 자기도 그 성적 쾌감을 느꼈겠지만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가슴 시린 일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성적 대상으로 유혹하고 끌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권력들을 다 가진 남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내 몸의 멀쩡한 부분을 훼손하고 조이고 뭐 혹은 잘라내고 여자들이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건 참 마음이 아픈 역사죠. 지금도 그게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 여자들이 그 남자한테 선택되기 위해서 남자의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이나 몸을 뜯어 고치고 그 심지어 이쁜이 수술이나 소음순 성형 수술 그리고 뭐 양귀비 수술 같은 자위적으로 성기 훼손을 하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 상영되는 걸 보면 걸크러쉬나 여성 서사가 시작되고 있기는 한데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해봐요. 여자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되면 남자들도 이런저런 코르셋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성은 그래서 권력하고 참 많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